매일 씻었는데도 가족들이 여러분을 피한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발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비누로 깨끗이 씻었는데도 노인 냄새가 나서 자식들 만날 때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씻었는데 그게 문제일 줄은 몰랐어요. 72세인 정영순 할머니는 평생 깔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손자가 할머니 냄새가 이상해요라고 말한 뒤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빼앗긴 순간이었죠. 매일 씻었는데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몰랐어요. 가족 모임에도 안 나가고 노인정에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오늘은 의학계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제대로 씻지 않은 신체 부위 하나가 노년기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위가 잘못 관리되면 단순히 냄새나 불편함을 넘어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85%가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노인 의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달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도 건강 수명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수백 명의 노인분들과 대화하고 여러 의학 전문가들의 조언을 모아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위생 정보가 아닙니다. 70대, 80대, 그 이상까지 건강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일 하는 일상적인 씻는 습관에 작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비 절약, 가족 관계 개선, 그리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화면 우측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노후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할 신체 부위,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몸을 씻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후의 비밀은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습관에 있을지 모릅니다. 75세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청결에 신경 써왔지만 최근 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 감각이 둔해지면서 작은 상처가 심각한 감염으로 발전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을 그냥 물에 헹구는 정도로만 씻었어요. 몸은 비누로 구석구석 닦았는데 발은 어차피 물에 닿으니까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발이 면역 체계와 직결된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김민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의 건강 상태는 전신 혈액순환과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 관리 소홀은 단순한 무좀이나 냄새를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30%가 발 관련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발 씻기 습관이 없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발 감염으로 인한 입원 환자의 70%가 불충분한 발 세척과 관리가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풋케어라는 이름으로 발 관리에 수십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 건강이 가장 중요한 노년층은 기본적인 발 씻기조차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건강 격차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발 관련 질환으로 인한 65세 이사 의료비 지출이 최근 5년간 46%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위생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좀, 발냄새, 각질 문제부터 시작했어. 당뇨 환자의 경우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심장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KBS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노인 낙상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발 건강 악화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입니다. 낙상은 노인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65세 이상 노인 3만 명이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불어있진 않나요? 발바닥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갈라져 있진 않나요? 발 냄새가 심하지는 않은가요? 이러한 징후들이 보인다면 발 건강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건강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어떻게 하면 발을 올바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로 당신의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녀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발 씻는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뻣뻣하고 걷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발을 제대로 씻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발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심지어 오랜만에 손녀와 공원도 다녀왔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을 올바르게 씻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의학적으로 검증된 4단계 발 씻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발을 가장 마지막에 씻으세요. 샤워하는 동안 발이 물에 충분히 불어나면 각질이 부드러워져 제거하기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발을 가장 먼저 씻는 실수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각질이 충분히 부드러워지지 않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씻으세요. 특히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사이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씻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발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가 젖은 채로 남아있으면 무좀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마사지를 해주세요. TV를 보면서 발바닥을 문지르거나 발가락을 하나씩 꼭꼭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드라마 볼 때 발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발 관리는 단순히 청결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82세 이정우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발 관리를 시작한 후 15년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지금 내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요양원에 있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발 관리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평균 7.5년 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습관이 노년의 자립과 존엄성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발 건강은 정서적 웰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발 통증으로 외출이 제한되면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고 우울증 위험이 2.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발 관리를 통해 활동성을 유지하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발 관리,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건강의 입구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부위, 구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은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을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발 건강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소홀히 하기 쉬운 또 하나의 부위가 바로 구강입니다. 구강은 음식이 들어오는 첫 관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72세 박영호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치과는 아프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가 아프면 치료받고 그게 끝이었죠. 하지만 작년에 갑자기 심장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첫마디가 치과는 다니세요 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김태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고, 이는 심장병, 당뇨,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뇌졸중 위험이 3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치주 질환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도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구강 건강 관리에 소홀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서 치과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 보험으로 정기 검진도 받고 그랬는데 퇴직하고 나니 치과에 갈 때마다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안 갔죠. 이는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인 의료비 중 구강질환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예방적 관리로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강 건강 악화가 노인의 영양 섭취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치아 문제로 씹기 힘들어지면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고,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의 60%가 단백질과 비타민 섭취 부족 상태에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입냄새나 치아 문제로 대화를 꺼리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의 45%가 사회적 활동을 꺼린다고 합니다. 이는 노년의 외로움과 우울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강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까요? 박영호님은 심장 문제를 계기로 구강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최소 2번, 가능하면 식사 후마다 이를 닦아요. 그것도 잇몸 선을 따라 부드럽게요. 또 혀도 닦고 치실도 사용하고.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입냄새가 줄어들고 잇몸도 덜 아프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소화도 잘 되고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좋아졌어요.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아를 닦을 때는 45도 각도로 잇몸에 살짝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닦아주세요. 둘째, 혀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혀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하고 있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셋째, 치실 사용은 필수입니다. 치아 사이사이는 칫솔만으로 닦기 어려운데 이곳에 음식물이 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부위, 겨드랑이 관리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당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발과 구강이 건강의 기둥이라면 겨드랑이는 사회적 관계와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르몬 변화와 피부 노화로 인해 겨드랑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72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겨드랑이에서요. 그래서 자식들 모임에 가기가 꺼려졌죠. 며느리가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 같고, 손자들이 안아주기 싫어하는 것 같고, 사실 이런 얘기는 창피해서 누구한테도 못했어요. 건국대학교 병원 피부과 이준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의 자연 보습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겨드랑이는 에크린샘과 아포크린샘이라는 두 종류의 땀샘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이 중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땀은 세균과 만나면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분비물의 성분이 변화하며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 더 많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채취 관련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단 15%만이 이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한다고 합니다. 이는 채취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문제가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노인복지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채취에 대한 걱정으로 가족 모임이나 사회활동 참여를 꺼리는 노인이 전체의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위험을 3배 높이고 인지 기능 저하도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사람 만나는 것을 포기했어요. 경로당도 안 가고 손자 돌잔치도 핑계 대고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겨드랑이를 어떻게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4단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가장 먼저 씻으세요. 비누칠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먼저 헹궈주면
땀과 노폐물이 부드럽게 씻겨 나가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손바닥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듯 살살 문질러 주세요. 특히 노년층은 피부가 얇아져 있어 과도한 마찰은 피부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비누 거품을 충분히 헹궈 주세요. 비누가 남아있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를 위로 들고 물을 충분히 부어가며 깨끗이 씻어주세요. 넷째, 샤워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는 두드리듯이 살살 닦아주세요. 특히 겨드랑이 주름진 부분은 더 꼼꼼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순자님은 이러한 관리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손자들이 먼저 안아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며느리도 요즘 어머니 향수 새로 쓰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예요.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추가적인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 성분의 데오도란트를 사용하고 면이나 린넨 같은 자연 소재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베이킹 소다를 활용한 자연 탈취제도 효과적입니다. 약간의 베이킹 소다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반죽처럼 만든 다음 겨드랑이에 가볍게 발라주고 마르면 털어내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노년의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알아본 3가지 부위의 관리를 일상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건강한 장수의 비밀에 대해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할 3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 구강, 그리고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의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리법을 일상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8세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세 부위의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냄새와 불편함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건강한 장수를 위한 필수 루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나이 들어서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병원 다니느라 바쁜데 저는 일주일에 2번 수영도 다니고 손주들과 여행도 가요. 이명숙 할머니의 일상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구강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닦을 때는 잇몸 선을 따라 부드럽게 닦고 혀도 꼼꼼히 닦습니다. 식사 후에도 간단히 양치질을 하고 하루에 한 번은 치실을 사용합니다. 오전 중에는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이때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 후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저녁 샤워 시간에는 특히 세 부위의 관리에 신경 씁니다. 겨드랑이는 처음에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습니다. 발은 샤워의 마지막에 씻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샤워 후에는 로션이나 오일로 건조한 피부를 보습해 줍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확실히 달라요. 5년 전에는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갔는데 지금은 정기검진 외에는 거의 안 가요. 계절에 따라 관리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므로 하루에 2번 씻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반면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보습에 더 신경 쓰고 발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명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손자들이 제 냄새 때문에 가까이 오기 싫어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자들이 할머니는 좋은 냄새가 난다며 항상 안아달라고 해요. 함께 사진도 많이 찍고 여행도 자주 가요. 이런 작은 습관이 가족과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이러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내과 박정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의 재생 능력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젊었을 때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발, 구강, 겨드랑이는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위이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핵심 습관,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구강 관리를 해주세요. 둘째, 집 안에서도 편안한 실내화를 신고 맨발로 다니는 것을 피하세요. 셋째, 저녁 샤워 시간에 오늘 배운 세 부위 관리법을 실천해 보세요. 넷째, 취침 전 5분만 발 마사지에 투자하세요. 제가 78세에 여전히 건강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이 걱정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큰 병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관리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장수의 비밀, 일상의 작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런 내용을 종합하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할 중요한 신체 부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 구강, 겨드랑이, 이 세 부위가 단순한 위생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 수명과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 놀라우셨나요? 발은 우리 몸의 기둥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균형 감각 저하, 면역력 약화, 심지어 심장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강은 건강의 시작점으로 잇몸 질환이 전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겨드랑이는 사회적 관계와 자신감의 원천이며 올바른 관리가 가족 관계와 사회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샤워할 때 발을 가장 마지막에 씻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관리하세요. 둘째, 하루에 최소 2번 치아와 혀를 깨끗이 닦고 치실 사용도 잊지 마세요. 셋째, 겨드랑이는 샤워 시 가장 먼저 씻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10년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년기 건강의 80%는 일상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만난 박명자 할머니, 박영호님, 김순자님, 이명숙 할머니 모두 작은 습관의 변화로 건강을 되찾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실천 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노년기 필수 영양소와 쉽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황금빛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